중동의 대표적 친미국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석유 증산을 요구하는 세계 각국의 요구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증산 여력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서방 각국, 특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던 언론인 카슈쿠지가 2018년 10월 터키에서 사우디 비밀 요원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을 비판하고 암살 배우로 지목된 무함마드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죠. 하지만 인플레와 물가 상승으로 국내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증산을 협의하기 위해 자신이 왕따를 만들겠다던 사우디 왕세자를 만나러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석유 증산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은 거의 빈손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의 갈등은 카슈쿠지 암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와 함께 예멘에서 벌이던 군사작전이 민간인 피해를 늘린다는 이유로 공격용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이들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란과의 핵합의를 복원하려는 것도 갈등의 이유입니다. 중동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강력한데요. 이슬람의 주요 종파인 수니파 맹주로서 여러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는 이런 사우디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페르시아만을 두고 마주한 이란과 앙숙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맹주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주변의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을 포함해 시아파 벨트를 구축하면서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미국제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었는데요. 세계 무기 거래를 추적하고 있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의하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미국이 가장 많은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사우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입국 통계를 보면 이 시기 사우디는 전체 무기 수입의 82%를 미국에서 들여왔고 아랍에미리트는 무기 수입의 61%를 미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그만큼 이들 국가의 미국제 무기 의존도는 컸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판매에 비판적이던 미 의회까지 가세하면서 그동안의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20일 아랍에미리트의 F-35 전투기 최대 50대와 MQ-9 리퍼 무인기 18대를 판매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계약의 규모는 F-35 전투기 234억 달러, MQ-9 리퍼 무인기 29억 7천만 달러, 공대공 및 공대지 무기 100억 달러로 총 233억 7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F-35 판매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은 F-35 판매에 대해서 계속 논의했고 중동 국가들의 무기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던 이스라엘도 2020년 9월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한 후 태도를 바꿔 아랍에미리트의 F-35 판매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 행정부와 의회의 완강한 반대가 계속되자 아랍에미리트는 2021년 12월 프랑스발 라팔 전투기 80대 구매를 결정하면서 미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미국제 F-16 전투기와 프랑스제 미라지 2000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어 프랑스제 전투기를 도입해도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죠. 또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초 중국에서 L-15 경공격 훈련기 12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국제 무기를 도입해 미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이전부터 미국의 무기 판매 정책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인 공격기인데요. 미국은 MQ-1 프레데터와 MQ-9 리퍼 무인 공격기를 판매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결국 중국제 무인 공격기를 도입했고 사우디는 자국 영토에서 면허 생산을 위한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사우디의 중국 밀착은 오래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에서 많은 양의 무기를 사진 않았지만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이 제공하지 않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사우디는 1987년 최대 사거리 4,000km의 액체 연료 미사일 DF-3를 도입했고 최근엔 사거리가 1,700km로 짧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로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은 DF-21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없이 장거리 무인기와 탄도미사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탄도미사일 생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우디 군사평론가들은 이란과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간의 상황을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경색된 관계가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대중동 무기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기 수출의 유연성이 큰 프랑스와 중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국교를 수립한 이스라엘도 대공방어 장비를 시작으로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